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들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운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고인의 선친 조중훈 대한항공 창업주의 불심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만해 스님의 수행처이자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서울 성북구 시무장이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종교인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해주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불교를 비롯한 4대 종단 종교인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승가인재 양성을 위해 조계종이 내일 교육불사 후원법회를 봉행합니다.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우리의 국가전략 수립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을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는 불교계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조만간 피해 현장을 돌아보기로 하는 등 종단 차원에서 적극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난 강원도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불교계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부장 정우 스님이 회주로 주석하는 서울 구룡사와 일산 열애사는 성금 1억 원을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산불 재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를 위해 종단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날이 이제 목전인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늘 구룡사 열애사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전에 네팔 지진도 그렇고 IT 문제도 그렇고 늘 이렇게 먼저 앞장서셔서 이렇게 힘든 분들 도우려고 이제 부처님 큰 마음 내는 거를 좀 보살필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이번에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도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강원 고성과 속초 지역 이재민 돕기 성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했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에게 빨리 마음의 상처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비록 작지만 조계사 전 사부 대중과 신도들을 모아서 오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하루속히 마음의 치유가 상처되고 복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계의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직접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원행 스님이 금요일인 오는 12일 강원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냥 재난으로 온 국민이 다 걱정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열애사에서 큰 마음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방문할 건데 또 이런 좋은 뜻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산불 직후 현장에 급파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구호 부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재민 돌봄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분들의 생활하는 데 도움되도록 급식, 그다음에 간식 제공, 세탁 봉사, 돌봄 서비스 이런 것 정도로만 국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침에 서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해안을 휩쓴 산불을 진압하는 데 대한민국의 전 역량을 쏟아줘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 자원봉사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재청은 강원 산불 피해 지역에서의 문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혹시 모를 재발화에 대비해 방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강원 지역 방문 이후 종단 차원의 피해 지원을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지난 2월 원적에 든 조계총림 방장 범일당 보성대종사 49제 회양법회가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주선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보성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저희 문도들은 스님께서 평소에 저희들께 가르쳐 주시고 또
몸소 실천해 보이신 그런 수행자의 정신을 마음속으로 가득 담고 잊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송광사의 화합과 그리고 송광사의 발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성대종사는 송광사 주지와 조계총림 5대 방장, 조계종 초대 법계위원장,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낸 뒤 지난 2월 18일 주석처인 경내 3일암에서 승납 75년, 새납 9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고인의 선친 조중훈 대한항공 창업주가 일궜던 불교와의 인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신심이 돈독했던 선대 유지를 이어 훼손된 서울 효창공원 원효대사 동상을 보수하기도 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동쪽에 자리 잡은 원효대사 동상. 1심과 화쟁 사상으로 대중불교를 열었던 신라 원효대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69년 세워졌습니다. 효창공원에 조성된 원효대사 동상의 뒷면에는 이렇게 고 조양호 회장의 부친이자 한진그룹의 창업주 조중훈 회장의 보시로 건립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큰 스승 원효대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된 이 동상에는 어제 별세한 조양호 회장의 부친 조중훈 회장의 불심이 녹아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2011년 동상의 유지 보수에 적극 나서기도 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어 동상이 방치되자 대한항공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보수비 5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세척과 녹 제거, 도색 등이 진행됐습니다. 조중훈 선대 회장은 6.25 전쟁 당시 폐허가 됐던 오대산 월정사 복원불사에도 앞장섰습니다. 월정사에서 오랜 기간 주석하고 있는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은 조양호 회장 할아버지인 조중훈 회장의 선친부터 월정사와 인연을 맺어온 신신 깊은 불자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조중훈 선친 그 회장께서는 그 부친 조명희용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신심이 장하시고 그 이후에 월정사가 6.25 사변에 이제 불탄 것을 보시고 그분의 부친의 뜻과 조중훈 회장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69년도에 완공을 하게 되고 조중훈 회장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매일 아침 조계사에서 108배를 했고 조중훈 회장 부인 김정일 여사 역시 생전 기도 수행을 생활화한 모범적인 불자였다고 원행 스님은 회고했습니다. 조중훈 회장님은 평소에 강직하시고 신심하고 장하시고 또 부인인 김정일 여사님께서 아주 신심이 장하셨습니다. 그래 정밀부궁에서 항상 기도를 같이 모시고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조양호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하면서 우리나라 항공 운송 사업을 이끌어온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2009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의 첫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가족들의 갑질 논란 속에 배임과 횡령, 탈세 의혹으로 총수 일가가 수사를 받는 일이 겹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향년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조양호 회장의 생애가 재조명되면서 고인의 선친 조중훈 대한항공 창업주와 김정일 여사가 일궜던 불교와의 인연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일제강점기 만해 스님의 수행처이자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서울 성북구 시무장이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 기념물 제7호인 시무장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0호로 지정했습니다. 시무장은 위대한 불교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스님이 1933년 직접 건립해 거주한 곳으로 독립운동 관련 활동과 애국지사들 간 교류 흔적 등이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시무장은 전형적인 근대도시의 한옥으로 남향이 아닌 동북향으로 지어졌는데 국권을 빼앗은 조선 총독부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햇볕이 덜 드는 방향을 택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연공원법 개정 등 불교계 현안 해결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취임 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자연공원법, 지방세법 시행령, 12.7 법난 기념관 건립 등 불교계 현안에 묘안을 내놓도록 애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시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총체적 책임을 맡게 됐다며 자연공원법, 지방세법 시행령, 12.7 법난 기념관 등 불교계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불교계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청년들의 통일인식을 높이는 일을 주도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신계사 템플스테이 건물 가설계안을 북측에 보낼 예정이라며 남북 불교교류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계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종교인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가 집요하게 주도한 특혜 법안이 종교인 전체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가져왔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종교인들은 국회에서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려 하는가라는 물음을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승가단체 중 하나인 실천불교 전국승가회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 개벽교무단까지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종교인 퇴직금의 소득세를 2018년 이전 근무부는 감면해주는 법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장 통렬한 비판을 쏟아낸 지점은 바로 해당 법안이 극소수 수혜자, 대형 교회 목사들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극소수 목회자들을 위해 나라의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가? 극소수 수혜자를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은 대다수 종교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 종교인들을 부끄럽게 할 뿐이다. 불교의 스님과 천주교의 신부는 퇴직금과 퇴직 개념이 아예 없고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들도 특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체 종교인에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 종교인 여론은 수렴하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한 국회의 행태를 따갑게 지적했습니다. 출가 수행자 또 영적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을 위한 특혜성 과세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공정한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종교인들은 하루빨리 범종교인 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통한 법안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는 특혜 논란을 빚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정 종교의 기득권에 봉사하는 특혜를 걷어줄 것을 종교인들은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이제 표 계산은 접어두고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승가인재 양성을 위해 조계종이 내일 교육불사 후원법회를 봉행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4부 대중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는 유시를 내렸고 기금 마련을 위한 각계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교육불사에 달려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교육불사 후원법회에 대해 이 같은 종정 유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종단은 물론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동양지제가 출연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법회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미래불교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36대 집행부의 첫 후원 행사입니다. 승가교육 인재불사는 종단의 근간이 되는 대작불사이며 한국불교 미래의 희망입니다. 종단은 지난 10년간 승가교육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이 지난 2011년 열었던 첫 후원법회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시 조계종은 확충한 재원으로 스님들을 위한 장학금 규모를 늘리는 등 승가교육 개혁불사를 벌여왔고 각계의 후원 동참도 지속됐습니다. 법회를 앞두고 참불선언 신도회가 승가교육 불사기금으로 1,000만 원을 쾌척하는 등 사부대중의 참여와 관심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님들 하시는 일을 돕고 싶지만 개개인은 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마음을 스님하고 같이 냈습니다. 승가가 계속 발전해서 정말 승가가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교육불사 후원법회는 종정유시 합송을 시작으로 총무원장 스님 인사말, 원로회의 의장 스님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래불교의 첫걸음을 교육불사 후원법회로 여는 조계종 제36대 집행부는 오는 17일에는 100만 원을 결집 모연을 선포하며 종단 원력불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전등 법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선어록을 발간해 기본교육기관 교재로 사용합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는 사찰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교과목 중 필수인 선어록 1과 선택인 선어록 2의 합본교재 선어록을 발간했습니다. 전등법어는 금강경과 함께 종원에 적시된 조계종 소위경전으로 강사 스님이나 사찰 승가대학별로 다르게 사용됐던 교재가 이번에 종단 차원에서 발간된 것입니다. 도입국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의 종조이지만 조사선의 개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국 우리 선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어록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어록 1은 구마라집의 좌선 삼매경을 시작으로 달마 어록 등 모두 16강으로 선어록 2는 대해 종고 스님의 서장과 보주국사 진울의 수심결 등 15강으로 구성됐습니다. 불교 전문 미술관으로 잘 알려진 대전 여진선원이 설립 10년 만에 서울 봉은사를 운영지원 사찰로 공식 개원했습니다. 대전 지역 문화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개원법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덕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여진선원이 서울 강남 봉은사의 운영 지원 사찰로 개원했습니다. 불교 조각장 이진영 거사가 2009년 불교미술관을 설립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 거사는 2011년 조계종의 미술관과 선원 등을 보시하고 반세기 동안 쌓은 공덕을 회양했습니다. 이어 조계종 직할교구 포교소로 등록해 여진선원으로 산문을 열었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개원법회의 법문을 통해 이진영 관장의 보시행은 부처님의 성취에 비견된다며 초전법륜의 가르침으로 현장 포교에 크나큰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진선원은 우리 이진영 관장님께서 참 힘들게 쌓아 올려서 이게 쌓아 올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힘든데 이것을 일시에 버리는 것은 더 힘들어요.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초대 여진선원장으로 취임한 성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법을 위해 앞만 보며 달릴 것이라며 여진선원을 대전의 봉은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제2의 강남 봉은사가 여기 여진선원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강남 봉은사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발전하는 그런 일일울신한 하루하루가 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도록 앞으로 더 힘써 정진하겠습니다. 조계종단의 여진선원을 보시한 이진영 거사는 지난 50년간 불교 조각장으로 살아왔다고 회고하면서 무엇보다 부처님께 회양하게 되어 보람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조각을 한 지가 그러니까 부처님 조성한 지가 금년이 50년째 됐습니다. 부처님한테 회양한다라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그동안은 조금 마음적으로 조금 서운한 감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로 정말 싹 사라졌습니다.
봉은사 신도회장 김상훈 거사는 축사를 통해 강남 봉은사와 대전의 여진선언은 이제 하나가 됐다며 대전의 포교 중심 도량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이 관장님이 훌륭한 뜻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이 인연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지역의 포교 중심 도량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봉은사 신도회가 열심히 함께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선언 개원은 불교 조각장 이진영 거사가 50년 반세기 공덕을 회항하면서 성취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선정수사찰 봉은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대전 지역 포교에 신기원을 창출했다는 평가입니다. 여진선언에서 BBS 뉴스 박건우입니다. 범어사 유락승가대학원장과 해인사 율주를 역임하며 후황양성에 앞장선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제자들에게 강맥과 율맥을 전하는 법석을 열었습니다. 수진 스님은 해인정사 대적광전에서 전개 정강법회를 열어 제자 스님 12명에게 교법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혹여 비바람의 칼날에 저들의 몸이 나약해져도 혹여 시샘이 발등에 저들의 마음이 열려도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를지니 당신께서 점지하고 점지하소서. 제자 스님들은 무한한 수행정진으로 회양하는 참사람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동율맥 법폭문도회가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화란 스님을 증명법사로 인도 네팔 부처님 8대 성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문도회 문장인 담양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을 비롯해 회장 성각 스님, 부회장 대붕 스님 등 4부대 중 30여 명이 동참한 성지 순례는 법홍 스님을 선양하고 문중화합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11일간 이어진 일정에서 참가자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가사불사에 동참하고 부처님 법화경 설법지 영축산에서 수진 스님 집전으로 보살계 수계의식도 봉행했습니다. 법홍문도회는 오는 11일 담양 용화사에서 묵담 스님 달해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얽혀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 전략과 경제 등의 측면에서 배울 점을 냉정하게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준비 없이 시도한 일본 민주당의 정책 실패에서 얻을 교훈도 크다는 지적인데요.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일본의 국가 전략과 경제를 주제로 집중 토론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미국의 상징과도 같던 록펠러 센터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매입하며 세계 경제를 제패한 듯 한때 위세를 벌였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침체에 빠집니다. 전후에 자민당 장기 집권 구도가 2번이나 깨질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는 뼈아픈 실패의 경험으로 남았고 지금은 아베노미스를 앞세운 자민당 아베 총리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경제가 희비 쌍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소득 지지 정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실질적인 그 경제의 토대가 되는 활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아베노믹스가 새로이 등장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아베의 지도력이 일본 국민들의 위축된 마인드를 일소하고 분위기를 바꿨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심규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는 일본 경제의 부흥 원인으로 과거의 교훈과 구조조정, 미래 먹거리 투자 확대 등 세 가지를 들며 국민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준 아베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베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 또는 자신감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다. 적어도 경제에서는. 이창민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도 아베노믹스 경제를 떠받치는 실체는 투자 환경이 좋아진 데 따른 기업의 좋은 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준비 없이 시도했던 일본 민주당의 정책 실패에서 얻은 교훈도 강조했습니다.
1단계 아베노믹스인 그 양적 완화는 적어도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종식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민주당 정권의 그 소득주도 성장이 너무 토대 없이 시작해서 빨리 무너졌다는 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결과가 아닌가. 우리보다 먼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과 4차 산업혁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유의할 대목으로 꼽혔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내외의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유연한 리더십과 장기적인 미래 전략으로 현 상황을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만해 스님의 성북동 시무장은 동북향으로 지어졌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 조선 총독부를 바로 보지 않겠다는 스님의 의지였다고 합니다. 그 시무장이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전형적인 근대 도시의 한옥으로 원형이 잘 보존됐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만해 스님의 강한 독립의지와 숱한 민족지사가 거쳐간 역사 현장이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4월 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